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미래 전략과 헌법 가치, 군 사망사고 대책 등 5개 영역에 대해 연내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국내 방산기업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간담회에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국방부의 의지가 전달됐습니다. 제45대 합동참모의장으로 취임한 진영승 신임 합참의장 취임식이 서울 용산구 합참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진 의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균형을 유지해 국익과 실용 중심으로 군인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30일 출범했습니다. 특별자문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 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전략과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고려해 국방의 미래 비전을 설계합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개헌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 등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방첩사령부 해편과 군내 방첩정보 전문기관 창설, 사관학교 통합과 합동성 강화, 군내 사고 원인의 분석과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소통 간담회를 주관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외교 활동과 연합훈련을 활용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내 방산 기업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방산기업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관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주역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방산 수출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장난명이라고 한 손으로는 박수소리가 나지 않듯이 양쪽이 박수소리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업체와 정부가 또 국방부가 함께하는 이임삼각의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할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서도 방산업체에서도 기탄 없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깊게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수출 절차의 간소화 등 크게 3가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농산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제품들은 한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이것을 100%까지 금융 지원을 해주시면 프랑스하고 저희들이 경쟁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에는 아덱스를 계기로 방산업체와 추가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오는 12월에는 CEO 간담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으로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진영승 45대 합동참모의장이 30일 취임했습니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이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안보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 부대기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거쳐 진영승 신임 합참의장에게 전달됩니다. 2025년 9월 30일 합참의 지휘권이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이양됐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신임 합참의장에게 국민의 군대를 다시 세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은 국민주권정부에 임명된 첫 합참의장입니다.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첫 합참의장으로서 국민의 군대를 다시 세우는 시대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명처럼 여기고 굳게 나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 의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우선으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자긍심을 되찾겠습니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통해 영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이어 미래전장에 부합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며 군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저녁식을 끝으로 41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군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차관은 호국 장학재단 장학사업을 통해 선발된 군 자녀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삼성 드림클래스와 LG U+ 아이드림 챌린지 교육 장학생들에게 격려품을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단순한 장학금 전달을 넘어 군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사회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응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국방부는 군 자녀를 위한 지원과 나눔의 현장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 불철주야 국민과 국토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5년 군인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모여 네컷 사진을 찍는 군인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공군이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지난 26일 개최한 군인 가족의 날 행사에는 격오지 근무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해온 모범 장병 가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항공특수통제사 CCT로 근무하며 미라클 작전과 프라미스 작전 등에 참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이필준 원사 가족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위험한 임무 현장에서 국민을 구해낸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섰던 아내 서정은 씨. 네, 저희 남편이 여러 작전을 참여하면서 이제 일단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지만 뉴스에서 건강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좀 안심이 되고 항공특수통제사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임무 수행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도 임무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 전투비행단 정태정 정보통신대대장은 격오지인 울릉도에서 1년간 근무하며 단 4차례밖에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중령의 아내 백현주 씨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편이 걱정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꿋꿋이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많이 힘들었고 사춘기 겪는 아들들을 함께 돌봐주고 상의하고 의논해줄 그런 동반자의 부재를 많이 느꼈습니다. 전화 자주 하고 그리고 기념일 잘 챙기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고 그런 것들을 자주 하면서 오히려 격오지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또 군인으로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격오지 근무도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참석 가족들은 격려 오찬에서 군악대의 축하 공연과 마술 공연을 관람한 뒤 서울 지역 공군 휴양시설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가족과 함께 자유여행을 만끽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주성규 인사참모부장은 공군 장병들이 영공 방위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사랑과 든든한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군인과 군인 가족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군은 모범 장병과 군무원 가족 160상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제공하고
공군 가족에게 프로야구 관람권을 선물하는 등 군인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과 FA-50 전투기를 타고 대한민국 영공을 누빌 제10기 국민조종사 4명이 탄생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공군의 임무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경련으로 선발하는 국민조종사. 2007년 4명의 첫 국민조종사를 시작으로 공군 핵심 가치인 도전과 헌신, 전문성, 팀워크 부문에 부합하는 41명의 국민조종사가 선발됐는데 공군이 30일 이 뒤를 이을 제10기 국민조종사를 발표했습니다. 4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조종사는 최지수, 이주은, 한승범, 박혜진 씨. 도전 부문에 선발된 최지수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옥 같은 삶을 지내야 했던 822를 기록한 책 전세지옥의 저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또래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대위로 전역한 이주은 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부상군인의 보상 지원과 명예를 널리 알리고자 도전했습니다. 전문성 부분의 한승범 씨는 예비역 공군소장인 아버지의 아들이 전투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팀워크 부문의 박혜진 씨는 국가방위 주역인 대한민국 공군의 임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10기 국민조종사는 10월 18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아덱스 2025에서 항공기 후방석에 탑승해 약 1시간가량 비행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착륙 후에는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우라를 수여받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해군 관함식이 부산 바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규모 전력이 참가한 해상사열은 우리 해군의 강력한 전투태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함정을 비롯한 부대 개방 행사와 KFN 위문열차 기념 공연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는 우리 해군과 국민을 더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바다 위 대열을 맞춰 기동하는 우리 해군 함정들. 대규모 전력이 펼치는 관함식 해상사열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해군의 발전성이 놀라울 정도이고 자랑스러운 해군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함정 앞 의장대 공연과 태권도 시범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해군은 관함식 기간 함정을 비롯해 부산 작전기지를 개방했습니다. 국민들은 해군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해군 관함식에 와서 군함 승전도 해보고 저희 해군분들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감동받았고요.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이번 관함식이 열린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시민은 이곳에서 가족과 또 다른 추억을 남겼습니다. 여기 작전사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배도 있고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관함식 너무 즐겁게 잘 보고 가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관함식 마지막 날 저녁 국민과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홍보원 KFN 위문열차의 관함식 기념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해군 창설 80주년에 열리는 공연인 만큼 더욱 특별한 무대로 꾸몄습니다. 이번 공연이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뜻깊고 설레는 것 같은데요. 이프아이는 언제나 해군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대한민국 해군의 6번째 관함식. 우리 군과 국민은 서로를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군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응원해 주신다면은 더욱더 열심히 근무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0년 동안 일구식에 발전한 대한민국 해군. 이제는 국민과 함께 더 찬란한 미래로 나아갑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 사관생도들이 함께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진행한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를 통해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의지를 함양하고 미래를 위한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완전군장을 맨 생도들이 오하열을 갖춰 이동합니다. 이내 과제물 앞에 도착하고
시작구호와 함께 서로가 힘을 합쳐 과제를 시작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진행한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의 현장. 생도들은 공격단정 운반과 전술차량 밀기를 비롯해 11종의 종목에 참여하며 과제물 이동간에는 계속해서 군장 뜀걸음을 진행하며 신체적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이곳은 전술차량 밀기의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혼자서는 정말 밀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생도들은 이 모든 과제를 팀원들과 함께 하기에 정말 힘들지만 다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는 지휘, 기동, 승리하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 샌더스트 경연대회를 모티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5년 화랑 전투기술 경연대회로 시작한 뒤 올해로 12번째를 맞았으며 20개 팀에서 2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커맨디프는 군사학적인 역량과 체력적인 역량에서 많은 발전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예 장교로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군에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는 2021년부터 육군 3사관학교 생도도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타 사관학교와 장교 후보생, 군사학과 재학생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처음으로 참여해 장차 우리 군을 이끌 미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간호병과도 이만큼 체력적으로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고 육군 사관학교 그리고 3사관학교 생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들게 대회에 참여하면서 전후에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도 좀 재미있게 다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사 관계자는 생도들이 대회를 계기로 전투 체력과 전투 기술을 향상하고 리더십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생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미래의 정예 장교로서 조국을 수호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한 청년 사관생도들. 내 옆에 전우와 함께했기에 참가한 모두가 빛나는 승자였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병장으로 제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진급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헌신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로 거듭났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병장 도진권을 육군 병장에 임함. 월남전 참전 용사가 60여 년 만에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30일 병장 특별진급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월남전 창전 61주년 기념식과 함께 마련돼 의의를 더했습니다. 특별진급 행사 대상자인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상병 만기 전역 대상자 약 2천여 명 중에 서울 거주 참전 용사 4명이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진급 임명장은 기존의 종이 증명서를 넘어 육군의 진심 어린 감사와 기억의 증서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했고 기념품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그냥 영원한 상병이 될 줄 알았더니 병장이 돼서 참 감회가 정말로 깊습니다. 병장 특별진급 축하 행사는 이번 서울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제주도, 30일에는 인천 등 각 지역 월남전 참전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하시고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심의하고 진급 결정서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군은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장 특별진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유아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단은 진급 신청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병장 특별진급 심사 결과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상병 만기 전역자는 약 38만 명. 조사단은 대상자들이 살아생전에 병장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말부터 부대에 순차적으로 인도돼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물 탐지와 제거 로봇 양산 착수 회의를 열고 생산 일정과 품질 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폭발물 탐지 로봇은 2020년 개발을 시작해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달 초 2,700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돼 2027년 말까지 실전 배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모듈형 구조로 제작돼 폭발물 제거는 물론 위험 지역 정찰과 DMZ 통로 개척, 지하 시설물 탐색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원격 조종으로 건물 천장에 설치된 폭발물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탐지 성능도 강화돼 비금속 지뢰와 위장된 급조 폭발물까지 식별할 수 있고 물포총이나 절단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완성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이제 실제 현장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 기술로 기뢰 제거 장비 개발에 나섭니다. 40여 년 동안 해외에 의존하던 소해함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국산화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LRG 넥스원과 기뢰 탐색 음탐기와 복합 감응 기뢰 소해 장비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1,700억 원 규모 사업으로 국내 독자 기술을 활용해 소해함 장비를 처음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기뢰 탐색 음탐기는 바닷속 기뢰를 조기에 탐지해 함정의 안전 항해를 돕고 복합 감응 기뢰 소해 장비는 음향과 자기, 수압 신호를 재현해 실제 기뢰를 폭발시켜 항로를 확보하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차기 소해함에 탑재되면 해군은 기뢰 탐지부터 제거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5천여 명의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데요. 자세한 행사 내용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참모장 이명훈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참모장 임영훈 대령입니다. 네, 일단 건군 77주년 기념행사, 올해는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또 올해 행사의 주안점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국군의 날로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국군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 계룡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990명의 병력과 10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4,400명의 참관인 및 4배의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로 민간 모든 부과 전통악 합동 공연, 그리고 국군 의장대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고요. 기념식 이후에는 민군 합동 태권도 시범과 공중분열, 블랙 이글스 공연 등이 식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공식 누리집 공모 및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신 국민대표 7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대표 77명은 대통령님과 함께 기념식에 입장하시어 주요 행사 무대와 기념 모찬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올해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국민과 국군의 날의 주인공인 장병이 함께 어우러져 국민의 군대로서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강군으로서의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9월부터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9월과 10월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인 2025 밀리터리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여 약 2주간 지상군 페스티벌, 국내 관함식, 스페이스 챌린지 2025 전후 마라톤 대회 등 20여 개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건군 77주년을 맞아 사전 선정된 국민과 장병 77명이 참여하여 국군의 날 브랜드를 완성하는 국군의 날 대형 캘리그래피 제작을 지난 9월 14일에 전쟁 기념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민간 및 공공기업과 제휴하여 여행, 숙박,
쇼핑 등 장병과 가족 대상 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계기로 장병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참모장 이명웅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청해부대 45진으로 194일 동안 파병 임무를 완수한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30일 전우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해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청해부대 45진은 지난 3월 21일 출항해 파병기간 아덴만 해역에서 국제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양안보작전과 통행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 지원, 다국적 해군과의 군사교류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제구대대가 30일 부대 내 제구공원에서 고 광제구 소령 60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고 광제구 소령은 1965년 10월 4일 베트남 전쟁 파병을 위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29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살신성인과 고귀한 군인 정신을 기리고자 태극 무공훈장과 함께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닿을 이름 우린 불러 Call your name, we call your name 모두가 잠든 밤에도 지키는 꿈 묵묵히 우리를 위해 버틴 숨 항상 내 곁을 지켜주는 이름 우린 불러 Call your name, we call your name 최고의 순간은 세상을 지킨 너의 뒷모습 아무 말 없이도 할 수 있는 용기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선 그대 우린 오늘도 부른다 Call your name I call your name Calling you our hero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깔리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원주는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전 작전에 제한은 없겠고 목요일 대부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으로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야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점차 북상하여 금요일에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으로는 토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일요일부터 구름이 많고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겠으며 추석 당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